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삼성 갤럭시 S20 울트라를 구매했는데요. 이 제품을 구매하고 제가 어떤 작업들을 쭉 해줬는데 어떤 작업을 해줬는지, 그리고 이 작업도 여러분들도 하시면 좋은 기능들도 있거든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보면 이쪽에 스마트폰 이렇게 꺼낼 때 쓰는 이렇게 이 부분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들어 올리면은 빠지는데 이 부분 뒤에 비닐이 붙어 있어요. 근데 보통 비닐을 이거 떼어내기도 하는데요. 근데 케이스를 바로 입혀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걸 굳이 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걸 뭐 가위로 자르기도 했었는데 저는 UAG 케이스를 사용할 거예요. 예전에도 소개했었던 케이스를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사용할 때 이 부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접고 그 상태로 스마트폰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끼우면 네, 쏙 들어갑니다. 뒤쪽 부분을 보호하는 개념도 되고요. 뭐 새 거니까 사실 이걸 뗄 필요는 사실 없어서, 만약 뒤쪽 케이스에 가려서 뭔가 보이는 게 불편하다면은 떼어내야 되지만 그러지 않다면은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끼우면 되니까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최초에 설정하고 난 뒤에 사용할 때 보면은 배터리 잔량이 숫자로 표시가 안 돼서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많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적을 때는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감이 좀 안 올 때가 있거든요. 배터리 잔량을 보이기 위해서는 설정에 들어가서 화면 쓸어내리고 설정에 들어갑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보면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알림에 들어가서 여기 상태 표시줄이 있습니다. 선택하고요. 여기 배터리 용량 표시가 있는데 이게 체크가 처음에 꺼져 있어요. 이걸 켜줍니다. 켜주면 이렇게 배터리 잔량 옆에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을 때 스테레오로 사운드가 들리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더 좋은 사운드를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쓸어내린 뒤에 옆으로 옮겨보면은 돌비 애트모스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설정이 보통 꺼져 있는데요. 이게 켜줍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이어폰을 연결해야지만 이 설정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스피커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것만 켜주는 것만으로도 사운드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냥 켜고 한번 사용해 보세요. 갤럭시 S20에서는 화면 빈도수를 120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그러면 화면을 위아래로 옮길 때 좀 더 부드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60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위아래로 옮길 때 빠르게 움직이면 좀 거칠게 보이는데요. 변경해 보겠습니다. 설정에 먼저 들어갑니다. 디스플레이로 들어갑니다. 조금만 내리면 여기 보면은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화면 재생률 60Hz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120으로 변경하시고 적용을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위아래로 화면 넘겨봤을 때 아주 매끄럽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0Hz로 동작하는 모니터를 쓰다가 144Hz로 지원하는 모니터로 바꿔보면 아주 부드럽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이런 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글 포토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구글 포토로 들어가면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아주 간단하게 백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포토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무료로 백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본으로 백업하려면 저장 공간을 사용해야 되지만 조금 용량이 줄어들고 해상도를 낮춰서 올리는 거는 무료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진이 아무리 많아도 무료로 올라가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이용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 만약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스마트폰이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했을 때 사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백업 차원으로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갤러리에서도 클라우드하고 연결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갤러리에 들어와 보면 사진들이 있는데요. 메뉴 들어가 보면 설정에서 클라우드 동기화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동기화를 하면 원드라이브와 연결시켜서 사진을 백업할 수가 있습니다. 원드라이브 공간이 뭐 오피스를 사용한다거나 해서 용량이 아주 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백업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윈도우 10에 있는 원드라이브로 접근하면은 바로 여기 있는 사진들을 바로 쉽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잠금 화면에 들어가 보면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저도 좀 불편했던 게 이게 화면에서 계속 글자가 떠 있어서 번인이 생긴다거나 뭐 그런 걸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보통 끄고 사용했는데, 네, Always on 디스플레이 보면 터치로 잠깐 켜기가 있습니다. 터치를 했을 때 10초간만 잠깐 켜지는 기능입니다. 화면이 꺼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다가 화면 한번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날짜와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이 기능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긴급할 때 사용하는 SOS 기능도 저는 설정해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설정에 들어와서 맨 아래로 내려보면 유용한 기능이 있는데요. 들어보면 맨 아래쪽에 SOS 메시지 보내기가 있습니다. SOS 메시지 보내기를 설정해 두시고요. 전 지금 아직 유심 안 넣었기 때문에 안 되는데, 넣고 설정해 주고 메시지를 받을 사람과 오디오 녹화 첨부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위급할 때 측면에 있는 버튼을 3번 빠르게 누르면은 이 연락처로 지금 위급하다는 메시지와 그리고 지금의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보낼 수 있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자주 보고 눈이 나쁜 사람들에게 유용한 팁인데요. 블루라이트를 줄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블루라이트를 줄이기 위해서 필터 등을 입히는 기능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필요가 없고요. 애초에 화면에서 블루라이트를 줄이면 됩니다. 화면을 쓸어내려 보면 블루라이트 필터가 있습니다. 이걸 켜주시면 바로 블루라이트를 줄이게 되고요. 그럼 약간 화면이 약간 노랗게 보이는데, 설정에 들어가서 필터의 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하얗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더 노랗게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해 두시면은 야간에 보더라도 좀 더 눈이 덜 피곤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구매하자마자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걸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켜져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설정에서 생체 인식 및 보안이 있는데요. 여기 들어보면은 내 디바이스 찾기가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만약 꺼져 있으면 찾을 수 없으니까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만약 켜져 있다면은 여기 있는 주소로 들어가서 자신의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하면은 제가 스마트폰을 어디다 들고 어디다 놓고 하는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치 보내기 이런 것도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위치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최적화할 때는 빅스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적화, 이렇게 하면 스마트폰을 최적화해줘서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이 최적화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더보기 메뉴 들어보면 고급 설정이 있는데요. 고급 설정에 보면 자동 최적화가 이렇게 체크가 켜져 있습니다. 이 켜져 있으면은 자동으로 스마트폰을 계속 최적화하게 되고요. 근데 그렇게 최적화를 해도 스마트폰을 가끔 껐다 켜는 것만큼 최적화가 잘 되지는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끔은 딱 정해진 시간에 한번 껐다 켜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깜빡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 보면 자동 재시작 있습니다. 자동 재시작을 들어가 보면은 요일을 정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일요일로 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 3시 이렇게 두면은 일요일날 새벽 3시 그리고 화면이 꺼져 있고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는 30% 이상일 때 자동으로 꺼졌다가 켜집니다.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죠. 그러면은 스마트폰 항상 껐다 켜기 때문에 아주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스마트폰을 관리를 잘 못하는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나 좀 어린 아이들이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 스마트폰이 이 기능이 된다면 이렇게 설정해 놓고 싶네요. 이렇게 해두면은 가끔 꺼졌다 켜지니까 항상 새 폰 사용하는 것처럼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겠죠. 스마트폰을 충전하고 있는 도중에 보면은 아래쪽에 충전을 얼마큼 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충전도 완료된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근데 이 부분 항상 표시되기 때문에 번인이 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갑니다. 맨 아래로 내려보면 충전 정보 표시가 있는데요. 이게 켜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꺼두시면은 스마트폰 화면이 꺼진 상태로 충전하더라도 아래쪽에 값이 표시가 되진 않습니다. 여기 잠깐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표시가 안 되죠. T전화를 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팸을 막아주는 기능 때문에 편리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 스마트폰도 다 티맵 전화로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전화를 안 받아야 되는 것 다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운전을 할 때는 티맵을 사용하면 편리하죠. 근데 택시를 탈 때는 티맵 택시 쓰는 것도 편리합니다. 티맵 택시 저도 최근에 많이 사용해 봤는데요. 뭐 택시도 잘 잡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는 인터뷰했을 때 택시 기사분들하고 기사분들도 티맵 택시를 쓰면 좀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자기들도 좀 좋은 점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화면이 큰 만큼 멀티미디어도 많이 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넷플릭스를 좀 많이 사용합니다. 넷플릭스에는 상당히 많은 컨텐츠가 있죠. 그리고 자신이 자주 보는 드라마에 또 맞춰서 다양한 컨텐츠를 또 추천을 해줍니다. 근데 보면은 진짜 별별 드라마나 뭐 영상들,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것들 많이 있으니까 하나씩 찾아서 보는 재미가 있죠. 저는 유료 결제해서 웨이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 영화나 뭐 컨텐츠 이런 게 좀 다양하고 많은 뭐 장점이 있는데 또 국내 드라마나 이런 부분도 볼 때 또 부족한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생방송 바로 올라오는 거나 아니면은 바로 드라마 올라온 거 바로 보고 싶을 때는 풍만큼 그러니까 웨이브죠. 지금 웨이브로 이름 바뀌었는데 웨이브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해외 영화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양한 영화들을 좀 가져와서 또 보여주고 있어요. 고화질로.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서 뭐 TV로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까 이것도 이용해 보시면 좋겠죠. 이 정도만 설정해 놓고 사용해도 스마트폰 사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스마트폰도 이제 케이스로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적화 관련된 팁만 소개해 드리지만은 이제는 유용한 팁 관련된 부분도 제가 따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영상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